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9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옛날 왕이 한 분 계셨는데 등극하자마자 신하를 모아놓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지 하나만 건의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너무 여러 개를 쓰면 외우기도 힘드니까 쪽지를 다 모아보니까 공통된 게 한 문장이 있었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왕이 선정을 베푼다고 백성들에게 공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도 그게 통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 원리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이것은 세상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우주의 세계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말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다. 그런데 공짜는 있다고 굳게 믿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이 피땀 눈물을 쏟아서 바치고 있는 성실한 국민들이 바치고 있는 국민 세금을 공짜로 쓴 거죠. 공짜로 쓰면서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집계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현금을 나누어주는 이른바 현금 복지 예산. 복잡하게 썼지만 이 공짜죠. 공짜. 공돈이죠. 공돈. 공돈이 33조 원을 넘어선답니다. 여러분 33조 원. 거의 국방 예산에 육박합니다. 공돈입니다. 복지 예산은 이미 150조 좀 됩니다. 국방 예산의 한 3배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짜로 그냥 현금으로 조건 없이 나눠지는 공돈이 33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는 그렇게 공돈을 쓸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낸 성실한 시민들, 법 없이도 사는 시민들, 그리고 기업인들, 사업가들, 자영업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을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면서 공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퍼주기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건처 등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금 복지 예산이 중앙정부 27조 2천억 원, 지방자치단체 6조 1천억 원, 합쳐 33조 3천억 원에 달했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5살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만 빼고 나머지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여야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까지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는 쪽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면 현금복지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우리나라 현금복지 예산은 22조 8,5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6조 1,000억 원으로 3조 2,500원이 늘었고 내년엔 여기서 7조 2천억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33조 3천억 원이 되는 겁니다. 2년 새 공짜복지 공돈이 1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 돈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1년치 연구개발 예산
연구개발 예산의 반입니다. 공돈이 연구개발 예산의 반입니다. 공돈은 오늘을 위한 투자고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10조 원을 R&D 투자로 돌리면은 얼마나 큰 이득이 장기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현금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이 된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에게 지급하는데 내년에 부담이 14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3조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지급액을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인상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이 있었지만은 내년부터는 자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또는 그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 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돈을 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 정치인들이 동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공돈은 현금을 주면 안 되죠. 대가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천을 준설을 한다든지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었습니다. 취로사업 형식으로 줘야죠. 무엇든지 이 이웃에 국가에 공헌을 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주는 사람도 떳떳한 것입니다. 이 공돈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돈을 주는 사람은 선심 쓴다고 생각합니다. 공돈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돈을 받으면 우선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가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돈을 많이 주면 국민들을 거지 근성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지가 돈 주는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할까요? 변명을 만듭니다. 어떻게 변명을 만드느냐? 나에게 공돈을 준 사람, 저 사람이 인격자라서 준 것이 아니고 어디서 공돈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주는 것이다. 부패했으니까 공돈을 받았으니까 공돈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저자나 나나 똑같다. 인격적으로는 똑같다. 고마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음에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변명거리를. 스스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말살하는 게 공돈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공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고마움을 모른다. 공짜 좋아한다. 나라가 망하든지 인격이 파탄나는 두 가지 결정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한 해 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돈을 33조 원을 준다. 그러면서도 이 정권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33조 원을 주고도 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 나라를 지킨 국군, 파월 장병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기업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시는 전혀 없이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불평등을 불렀다. 이런 덕담을 해야 될 자리에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돈을 쓰고 있는 정부가 고마움을 모릅니다. 공돈을 쓰고 있는 이 정부가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공돈을 주면 안 된다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짜 복지를 하는 것은, 특히 이 좌파 정권이 공짜 복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돈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것이죠. 즉 국민의 자립심, 자조심, 자주정신을 파괴해가지고 의존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투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정당을 찍도록 만들어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 유럽에서 일찍이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유럽에서, 그리스에서도,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났던 그 종국은 국가 부도죠.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부도나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고 침략할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집단이 덮칩니다. 결국 33조 원을 뿌려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 여기에 국민들이 공짜 좋아하면서 쫓아가다가는 고마움을 모르게 되고 그 결과로서는 자신의 불행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보통 국가의 파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불행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